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배신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조조가 여백사 일가를 오해로 몰살하고 이렇게 내뱉지요.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진 않겠다. 곁에서 그 잔혹함을 지켜본 선비진궁이 한멸을 느껴 조조를 떠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사를 펼치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진공은 애초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은 진공, 자는 공대입니다. 연애 속의 그는 고든 선비이자 의로운 사람이지요. 중모연의 현령이던 시절 동탁을 죽이려다 쫓기던 조조를 붙잡았다가 그 뜻에 감복해 벼슬을 버리고 함께 달아난 은인입니다. 그런 그가 여백사의 비극을 목격하고는 깨닫지요. 이 자는 영웅이 아니라 잔혹한 괴물이라고요. 그리고 미련 없이 조조 곁을 떠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진궁의 시작과 이탈은 바로 이 두 장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사는 둘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먼저 여백사 이야기. 이 일화는 여러 판본으로 전해지는데 그 어느 기록에도 진궁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가 조조의 잔혹함을 곁에서 보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럼 중모 현령 시절 조조를 풀어준 그 유명한 첫 만남은 어떨까요? 정사의 기록엔 조조를 잡았다 놓아준 사람이 그저 이름 없는 관리로만 나옵니다. 그게 진궁이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지요. 우리가 아는 진궁과 조조의 인연 자체가 소설이 지어낸 극적인 만남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사의 진궁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조조를 떠난 배신자에게 전해 조조를 일으켜 세운 1등 공신이었습니다. 연주 자사가 황건적에게 죽어 그 땅이 비었을 때 진궁은 발벗고 나서 조조를 연주의 주인으로 앉히는 데 앞장섰지요. 조조에게 처음으로 든든한 근거지를 안겨준 사람이 다름 아닌 진궁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가 왜 등을 돌렸을까요? 이유는 여백사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곳에 있었습니다. 조조가 서주를 정벌하면서 죄 없는 백성을 대규모로 학살한 겁니다. 게다가 연주에 이름난 선비 변양을 비롯해 명사들을 잇따라 죽였지요. 이 잔혹한 폭정에 연주의 사대부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궁은 조용히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직접 판을 짰지요. 그는 불안해하던 조조의 친구 장막을 찾아가 이렇게 부축입니다. 지금 천하의 영웅들이 다투는 때에 어찌 남의 밑에 매여 지내려 하십니까? 여포를 맞아들여 연주를 차지하십시오. 그 말대로였습니다. 조조가 서주로 원정을 나간 바로 그 틈에 진궁은 여포를 연주로 끌어들였지요. 하루아침에 조조는 제 근거지를 거의 다 잃었습니다. 겨우 세 성만 남기고요. 여백사를 보고 조용히 떠난 선비가 아니라 은인의 뒤통수를 손수 설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 진궁은 여포의 첫째 참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진짜 비극이 시작되지요. 우선 여포는 그를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여포의 모와 항맨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배후에 진궁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붙잡힌 반란자가 진궁의 이름을 대자 곁에 있던 진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여포도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진궁이 대장인지라 차마 문책하지 못했고요. 배신에 거듭한 자는 새 주인에게도 온전히 믿음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여포는 진궁의 계책마저 잘 듣지 않았습니다. 훗날 조조가 합의성을 포위했을 때 진궁은 결정적인 계책을 올리지요. 장군은 성 밖에서, 나는 성 안에서 앞뒤로 조조를 협격합시다. 제대로 먹혔다면 전세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아내의 만류에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삼국 제1의 지략가 곁에 삼국 제1의 우유부단한 주공이 있었던 거지요. 결국 합의성은 모래 잠겨 무너졌습니다. 여포는 항복했고 진궁도 사로잡혀 조조 앞에 끌려 나왔지요. 한때 그를 세워준 은인이자 이제는 그를 배신한 원수. 그런데 조조는 진궁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물었지요. 공대여, 그대에게는 노모가 계신데 어찌 하려는가? 진궁의 대답은 서늘하고도 당당했습니다.
효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어버이를 해치지 않는다 들었소. 어머니의 생사는 내가 아니라 명공의 손에 달렸을 뿐이오. 조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대의 처자식은? 진궁이 답합니다. 어진 정치를 하는 자는 남의 제사를 끊지 않는다 들었소. 그대 또한 명궁께 달린 일이지요. 말을 마친 진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형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조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했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진궁의 늙은 어머니를 죽는 날까지 봉양하고 그의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연희는 진궁을 잔혹한 주인을 버린 의로운 선비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정사의 진궁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조조와의 인연도 지어낸 것이고 여배사의 죽음을 본 적도 없으며 오히려 조조를 세워준 공신이었다가 그 폭정에 등돌려 손수 배신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새 주인에게조차 온전히 믿음을 얻지 못한 채로요. 그런데 바로 그 복잡함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러줍니다. 소설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 둘 중 하나로 나눕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쉬우니까요. 하지만 실제의 사람은 그 사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진궁은 은인이면서 배신자였고 계략가이면서 지조 있는 선비였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한 단어로 재단하려 할 때 정사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진궁, 자는 공대. 의인도 악인도 아닌 난세가 빚어낸 한 사람의 복잡한 초상이었습니다.